자, 가볍게 치수를 좀 넣어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20,20 카피 대각선으로 한번 복사하고 다시 한번 카피 위로 복사. 자, 맨 위에 거 지우고 다시 한번 카피 어레이 5개. 자, 2개 지우면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치수를 넣어 볼까요? 제가 치수를 하나 넣어 봤습니다. 자, 간단하게 하나 넣었고요. 자, dim 스타일 명령어 실행해 보죠. dim 스타일입니다. modify.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라인 탭, 심볼, 텍스트까지 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는 fit 탭으로 들어갑니다. 뭐 특별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use overall scale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축척이에요. 치수 축척입니다. 그래서 축척에 맞게 치수를 다 키우는 명령어입니다. 요 값을 하나만 바꾸면 되는데 여기 있는 내용도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여기 읽어보면 if 만약에 there isn't 뭐뭐 하지 않는다면 enough 그러니까 충분하지 않다면 이란 뜻이잖아요. room to place 그러면 장소란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소가 충분하지 않대요. 도대체 무슨 장소냐 그랬더니 both text and arrow inside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표와 문자 둘 다 위치하기에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the first thing 첫 번째로 move outside 바깥쪽으로 내보낼 그러니까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 바깥쪽으로 내보낼 것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either 텍스트와 arrow라고 되어 있죠. either가 어느 하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나 화살표나 어느 하나를 먼저 빼겠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뭐예요? 베스트 핏입니다. CAD가 알아서 빼겠다는 뜻이에요. 문자의 크기와 화살표의 크기를 CAD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알아서 빼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자, arrow로 놓으면 화살표를 먼저 뺍니다. 텍스트로 놓으면 문자를 먼저 뺍니다. both text and arrow 화살표와 문자를 동시에 다 빼버리겠습니다. 아예 둘 다 치수 보조선 안쪽에 안 두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얘는요, always keep 항상 유지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문자는 치수 보조선 between 안쪽에 항상 유지시키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맞아요. 사실은 이 값이 맞아요. 치수 보조선 안쪽에 문자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문자가 좌우로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서프레스가 억제하다는 뜻이었어요. 화살표를 억제합니다. 만약에 they doesn't fit inside the extension line 치수 보조선 안쪽에 화살표가 위치하지 못하면 그냥 서프레스 화살표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표시가 안 나고 얘만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기를 작게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이쪽 방향으로 2.5mm 어떤가요? 문자가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거 보이시죠? 화살 쪽도 빠져 있죠? dim 스타일, modify 지금 베스트 핏 알아서 빠진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스 텍스트 앤 에러까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값이 뭐 0.02 얼마 차이 나지 않으면 다 똑같습니다. 굳이 확인할 건 없고 얘만 확인하시면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문자를 가운데 위치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서프레스 에로 화살표를 어떻게 한다고요? 억제시킵니다. 요거 두 개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어떻게 됐나요? 화살표 없어진 거 보이시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컨티뉴를 이용해서 치수를 조금 더 이렇게 뽑아 봤습니다. 그냥 무작위로 뽑아 놨더니 어떻게 되나요? 여기 막 다 겹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요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dim 스타일, modify
바로 요 값입니다. 요 아래. beside the dimension line 그러면 치수 좌우에 놓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beside dimension line 그러면 자 제가 either 텍스트로 놨습니다. either 텍스트로 놨고 beside dimension line 그러면 좌우로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죠? 여기 2번 요 치수 같은 경우 지금 옮겨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통 어디 쪽으로 가냐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 쪽으로 갑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쪽으로 가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쪽으로 옆으로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다 겹쳐져 있죠. 자, 바로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오버 디멘전 라인 위드 리더 지시선과 함께 치수선 위에 놓겠습니다. 바로 지금 이게 오버 요렇게 되는 게 바로 이 두 번째 값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으로 얘를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눈에 보이죠? 이 치수가 지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놓으셔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 세 번째 옵션이에요. without leader랍니다. 지시선 없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어디 건지 모르는 거죠. 얘네들이 어디 건지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dim 스타일, modify. 자, 뭘 바꿨나요? use overall scale의 축척을 바꾼 거죠. 자, 문자나 여기 화살표의 요거 베이스라인의 간격, 그 다음에 화살표의 간격, 문자의 크기 어떤가요? 다 1대1 사이즈인 거죠. 근데 뭐만 바꾼 거예요? 축척값만. 그럼 나머지가 어떻게 돼요? 다 배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문자가 커진 거 보이시죠? 화살표도 혹은 간격도 다 유즈 오버롤 스케일 값만큼 다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치수에서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해도 좋은데 이 값만 반드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서클 반지름 20. 그 다음 반지름 지름도 마찬가지. 이거 안되네. dim 스타일 modify 네. beside dimension line. 자, 반지름 30. 30으로 가야 되겠군요. 다이아메타. 자, 어떤가요? 치수 잘 들어갔나요? 근데 이거 틀린 거예요. 이게 틀린 겁니다. 왜 틀렸을까요? 왜 틀렸을까요? 자, 보세요. 이거 제대로 그리려면 이거 쓰셔야 돼요. 에로우나 텍스트로 바꾸셔야 됩니다. 에로우나 텍스트로 바꾸시고 그리고 적용해 보세요. 이렇게 중심에서 끝까지, 그 다음 원의 끝에서 원의 끝에까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조금 아까는 어땠나요? 그냥 원에서 이렇게만 나갔었죠. 그죠?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에요. 원에 관련된 치수, 즉 반지름과 지름 치수를 넣으려면 이와 같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립을 이용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도 마찬가지.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다시 봅니다. 자, dim 스타일, modify, 그 다음에는 여기 프라이머리 유닛이라고 나오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프라이머리 유닛에 보면 기본 단위가 나옵니다. 사이언티픽 과학 치수, 디시멀 10진수,
엔지니어링, 기술 쪽이죠. 기계 쪽, 아키텍처, 건축 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이제 디시멀 10진수를 써야 되고, 여기 프리시즌이 소수점 잘 있습니다. 소수점 몇 자리까지 보여줄 것인가? 2자리입니다. 자, 보시면 소수점 2자리까지 한번 제가 적당히 빼봤습니다. 소수점 2자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보죠. 여기는 어떤가요? 제가 숫자 2.5를 지정했기 때문에 여긴 2.5 0이라고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프라이머리. 자, 제가 소수점 5자리를 놨습니다. 그러면 소수점 5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소수점 5자리까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대 9자리까지 만들어져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소수점일까요? 좌표일까요? 좌표 아닌가요? 소수점은 점이죠. 마침표죠. 얘 쉼표잖아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디시멀 세퍼레이터가 뭐로 돼 있나요? 컴마로 돼 있네요. 페리오드로 바꾸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페리오드로 바꿔야 비로소 이렇게 콤마로 나옵니다. 소수점으로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제가 이거 다시 콤마로 바꿨습니다. 콤마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디시멀이 아니고 윈도우 데스크탑이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가요? 소수점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나요? 윈도우 데스크탑으로 놓으면 소수점이 제대로 표현이 돼요. 또 하나, 자, 스트레치를 할 건데, 자, 이쪽으로 1500mm요. 그러면 여기 1000단위 자릿수 찍히는 거 보이시나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디시멀로 놨습니다. 디시멀로 놨더니 어떻게 돼요? 1000단위 자릿수가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소수점은 쉼표로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리오드로 바꿔주어야만 소수점이 표현되죠. 근데 여전히 1000단위 자릿수는 안 나오네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윈도우 데스크탑. 그러면 이렇게 1000단위 자릿수가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딤 스타일, 모디파이. 그 다음에 라운드 오프는 반올림 값입니다. 이건 무시하셔도 좋고, 그 다음 프리픽과 서픽이 있습니다. 얘 머릿말, 꼬릿말입니다. 이건 좀 이따 할 거고요.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보시면 제로 서프레션이 또 있죠. 제로를 억제합니다 라고 돼 있고, 트레일링을 억제하겠습니다 라고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수점 이하 0을 억제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값을 빼면, 얘 꼬리를 뺀다고 뺐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렇게요. 8째 자리까지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아니, 5자리죠? 다시요. 두 자리로 바꿔볼까요? 그럼 무조건 다 이렇게 2자리가 나오게 돼요. 아까는 소수점이 있으면 나오고 없으면 안 나오고 있는 만큼만 나와야지 돼요. 바로 이 제로 서프레션에서 이 트레일링이라는 이 값, 바로 이 값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소수점에 0을 찍어줄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0.5요. 0.5mm. 0.5mm를 넣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치수를 만들어 보시죠. 모디파이, 여기 리딩이라고 있죠. 자, 트레일링은 체크를 해줘야 뒤에 소수점이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 리딩은 해제되어 있죠. 만약에 얘를 체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안 보여주고. 자요, 여기 0 사라지는 거 보이시나요? 그냥 0.5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옵션 값이 이렇게 리딩은 빼고 트레일링만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제가 각도를 넣을 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선을 적당히 그렸어요. 자, 앵귤러 50도 나오네요. 정확한 50도인가요? 제가 적당히 선을 그렸으니까 각도가 정확하게 50도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오른쪽에 보면 여기 디시멀 디그리라고 되어 있고 소수점 없음이라고 되어 있네요. 소수점 두 자리로 놔볼까요? 여기 트레일링 똑같이 체크해 놔야 되겠죠. 자요, 소수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 이렇게 치수를 봤는데 내가 그린 도면이 영국이나 미국으로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여기 이렇게 40이라는 치수는 밀리미터일까요? 인치일까요? 거꾸로 영국에서 도면이 왔어요.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40mm일까요? 인치일까요? 헷갈리겠죠, 그죠? 자,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프라이머리는 그냥 두면 되겠고요. 자, 리딩 끄고, 그 다음에 얼터네이트요. 얼터네이트가 대체의 치수입니다. 대안이란 뜻이에요. 여기를 체크해주면 십진수고 소수점 두 자리. 자, 그리고 오케이. 그러면 40mm 1.75인치 두 번째 치수가 나타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보시면 여기 멀티플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있죠. 이 값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 값을요 1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나와요. 프라이머리에다가 방금 바꾼 얼터네이트 유니트 있죠,를 곱해서 여기에 치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딤 스타일, 모디파이. 자, 멀티플러 포 얼터네이트 유니트. 자, 0.5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어서 나옵니다. 다시 또 볼까요? 제가 2라고 해봤습니다. 여기를 2로 바꿨어요. 두 배를 더 키우란 얘기죠. 두 배 더 커져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트레일링을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래야 소수점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감춰지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밀이고 여기가 인치죠. 인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보시죠. 1인치는 25.4 mm죠. 그러면 1mm는 1 나누기 25.4 인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요. 1 나누기 25.4 라고 하면 안 되겠죠. 왜요? 소수점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정수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 254. 그리고 다른 데를 한번 이렇게 꾹 눌러주면 0.0393 얼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40mm 1.57인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바꿔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놓으면 불확실해요. 밀인지 인치인지. 자, dim 스타일 모디파이. 바로 여기 프리픽이 머릿말이고 서픽이 꼬릿말입니다. 여기는 인치.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로 가면 여기 프리픽이 머릿말, 서픽이 꼬릿말. 여기는 미리. 두 개를 다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얼터네이트에는 인치, 프라이머리에는 미리. 그래야 이렇게 두 개가 치수가 들어가서 확실히 눈에 띄겠죠. 자, 한번 바꿔보실까요? dim 스타일 모디파이. 자, 단위 그러니까 서픽은 이해되시죠? 그럼 프리픽은 뭘까요? 머릿말이에요. 숫자 앞쪽에 붙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인치라고 썼고 여기는 밀이라고 썼습니다. 거꾸로 나오겠죠, 글자가. 이렇게요. 밀이 40인치 이렇게요. 숫자가 거꾸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많지 않겠죠? 머릿말 쓰는 것보다 꼬릿말 쓰는 게 훨씬 더 많을 테니까 머릿말 꼬릿말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프라이머리 밸류 뒤에 이제 붙여줄 거냐 밑으로 내릴 거냐 이 얘기입니다. below 그러면 밑으로 이렇게요. 숫자가 옆에 붙는 게 아니고 밑으로 붙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는 얼터네이트도 끄고요. 다시 프라이머리로 갑니다. 여기 프라이머리에 가면 메저먼트 스케일이라는 거 보이시죠? 이건 여기서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어디서 쓰냐? 언제 쓰냐?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라인 30mm 그 다음에 5mm 다시 30mm 5mm 35 35 35 30. 네, 제가 이렇게 포크 모양을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이런 경우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아요. 치수 기입을 해도 잘 보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중간에다 원을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카피 트림으로 자르시면 돼요. 얘를 복사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스케일로 키웁니다. 한 3배 키웠습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얘의 상세도면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상세도를 한번 그려보시죠. 자, 치수가 여기는 어때요? 분명히 5로 나오고 있죠. 근데 여기는 얼마로 나와요? 15로 나와요. 왜요? 3배 키웠잖아요. 근데 디테일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치수와 여기 치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돼요. 자, 컨트롤 1키를 누르시면 속성창이 뜹니다. 클릭하시고 이렇게 클릭하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지금 프라이머리죠, 그죠?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유니트에 내려가면 여기 있네요. 스케일 라이너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얘가 3배 커진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치수는 거꾸로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1 나누기 3 그리고 엔터. 그러면 치수가 제대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요 부분을 바꾸시면 됩니다. 스케일 라이너 값을 바꾸시면 요 부분만 치수가 줄어들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근데 이 값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dim 스타일 모디파이. 여기 지금 보시면 메저먼트 스케일 있잖아요. 이 값을 3분의 1로 줄여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치수가 이렇게 3분의 1로 다 줄어들게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만 3분의 1이 적용되고 여긴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그 속성창을 쓰지 않고. 자, 다시 한번 봅니다. dim 스타일
자, 그 다음에 new 복제하는 겁니다. 얘를 복제하는 겁니다. 3분의 1이라고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값은 똑같고 뭐만 얘만 1 나누기 3이라고 적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하나가 더 만들어졌죠. 자, 선택하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값이 보이죠. 3분의 1로 줄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dim 스타일을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는 이유, 문자를 만들어서 쓰는 이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만들어서 쓰고 있잖아요. 바로 그 이유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적용하고 싶어서. 자, 한번 해보시죠. 이제 치수 공차에 대해서 할 건데, 치수 공차도 마찬가지예요. 치수 공차도 역시 속성창을 활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치수 공차는 내가 지정한 몇 가지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요. 보통 치수 공차가 어떤 기준값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30에 플러스 마이너스 0.23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30에 플러스 0.23 마이너스 0.3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둘 다 플러스인 경우가 있고 마이너스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0.32 플러스 0.23 또는 마이너스 0.23 마이너스 0.3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4가지 경우수가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보시죠. 제가 치수 기입을 이렇게 했습니다. dim 스타일 modify. 만약에 여기서 하게 되면, 여기 톨러런스에서 하게 되면 모든 치수가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요. 모든 치수가 다 들어가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사실 이 공차라는 것은 정밀한 부분에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하지 않은 곳은 굳이 넣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속성창을 활용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치수를 넣고 여기다 시멘트리컬 선택해서 한번 넣어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두 가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버티컬 포지션이 바툼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디비전으로 놨습니다. 그러면 어퍼 밸류하고 로우 밸류가 나오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래쪽에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자, dim 스타일 modify, 여기 포지션이 바툼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탑으로 놓게 되면 위쪽으로 맞춰진 거 보이시나요? 근데 사실상 바툼과 탑이 아니에요. 어디냐면 미들입니다. 이 값이 미들이어야 돼요. 미들입니다. 미들.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하나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스케일 포 하이트, 공차의 크기가 0.5입니다. 이렇게요. 이 문자의 크기의 0.5배가 공차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쳐 보시죠. 다시 dim 스타일 modify, 여기서는 얘를 끕니다. 이렇게요. 끄세요. 여기 못 써요. 여기 못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1 눌러서 바로 이렇게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바로 여기 톨러런스가 여기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 보시면 디스플레이 값 나오죠? 네. 시멘트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한값과 하한값이 똑같은 겁니다. 위아래로 값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나오는 걸 바로 시멘트리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표기되는 걸 말해요. 자, 얘는 30.23에서부터 29.77인가요? 77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30에 0.23 29.77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설계자는 이렇게 써요. 설계자는 이렇게 써요. 근데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써요. 더하기는 이해가 돼요. 금방 돼요. 근데 빼기는 29.77이 금방 나오던가요? 아니죠. 현장에서 작업하기 바빠 죽겠는데 숫자를 환원해야 돼요? 승질내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쓰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줘야 되고 설계자는 이렇게 써야 되고. 자, 이해되시나요? 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시멘트리컬입니다. 시멘트리컬로 놓고 여기 리밋 어퍼 값이 활성화됩니다. 로우 값은 비활성이에요. 아래 값, 위에 값, 상한 값, 하한 값 이렇게 됩니다. 0.23 그러면 이렇게 0.23이 나옵니다. 자, 한번 넣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디비전이요. 디비전은 나누다란 뜻이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로 값이 나눠진 거 보이시죠? 자, 어퍼 값은 위의 값이고 로우 값은 아래 값입니다. 자, 0.32 그러니까 0.32, 0.23 나눠진 거 보이시죠? 아래 값, 위의 값. 자, 나눠서 한번 넣어 보시죠. 근데 제가 그 얘기했어요.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톨러런스에 보면 어퍼 값은 플러스 숫자를 넣었는데 플러스가 나왔고 여기 플러스 숫자를 넣었죠. 로우 값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본 값으로 어퍼 값은 플러스 값이고 로우 값은 마이너스 값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웠어요. 플러스 숫자 곱하기 플러스 숫자는 플러스. 근데 플러스 숫자 곱하기 마이너스 숫자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이란 얘기죠. 기억나시나요? 또 하나 둘 다 마이너스인 경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는 플러스 6이 됩니다 라는 거 배우셨는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는 플러스 이걸 배웠습니다. 여기에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면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와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다시 볼까요? 여기는 기본 마이너스니까 그냥 플러스 넣으면 마이너스 나와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0.12 플러스 값이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디비전이 아닌 리미트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값이 적용된 거 보이시나요? 이게 현장에서 쓰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적용해서 넘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주셔야 그분들은 작업하면서 이걸 보고 작업을 하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하나만 더. 자, 제가 넌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얘를 더블 클릭해서 내용을 바꿨어요. 자, 내용을 바꿨습니다. 그죠?
근데 이거 다시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다시 숫자로 바꾸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열고 닫고. 그냥 이렇게 쓰면 다시 숫자로 바뀝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볼까요? 열고 이제 닫으면 되겠죠, 그죠? 닫고. 숫자로 바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열고 닫고. 그러면 바로 숫자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해보시죠.